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좀 깊이 들여다볼 이야기는요, 바로 숨쉬기입니다. 매 순간 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거나 혹은 잘못하고 있을 수 있는 거. 네, 특히 그 입으로 숨 쉬는 습관? 이게 왜 문제인지, 또 반대로 코로 숨 쉬는 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오늘 저희가 참고할 자료는 대구에서 통증 환자분들 치료하시는 신효상 원장님 유튜브 강연인데요. 제목이 좀 강렬해요. 입만 막아도 90% 건강해진다. 네, 제목이 상당히 좀 시선을 끌죠. 이 강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요. 단순히 뭐 숨 쉬는 법 바꾸자가 아니라 코로 숨 쉬는 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건강에 좋은지, 예를 들면 뭐 치매 예방이라든지 아니면 밤에 자꾸 깨서 화장실 가시는 거 있잖아요. 야간 비뇨? 이런 문제들 개선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근거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이런 정보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에 좀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입만 막으면 병의 90%가 좋아진다. 이거 진짜 솔직히 처음 들었을 때는 좀 과장 아닌가 싶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워낙 단언적인 표현이니까요. 네. 그래서 과연 어떤 근거가 있는지 지금부터 한번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왜 입으로 숨 쉬는 게 안 좋은 건가요? 핵심은 우리 뇌가 이걸 일종의 비상 상태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강연에서도 비유를 드시는데 마치 사자한테 쫓기는 상황처럼요. 아, 그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이요? 네, 그런 비상 상황이 되면 우리 몸은 생존 본능이 딱 켜지면서 온몸이 긴장 상태로 들어가거든요. 하긴 뭐 운동하거나 엄청 급할 때 입으로 막 헉헉거리게 되잖아요. 저절로. 맞아요. 그게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인데 문제는 이게 잠자는 동안에도 계속된다면 어떻게 될까 하는 거죠. 아, 잠자는 시간이 그럼 쉬는 시간이 아니라 그렇죠. 강연 표현대로라면 전쟁터가 되는 거죠. 몸은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되고요. 근육도 뻣뻣해지고 더 중요한 건 혈관이 수축한다는 겁니다. 혈관이요? 아, 네, 혈관이 수축하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겠죠. 특히 우리 뇌로 가는 혈액 공급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이 문제예요. 강연에서는 이게 특히 그 고등사고나 판단을 담당하는 전전두엽 기능 저하랑도 연결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어요. 뇌 혈류량이 줄어든다. 이건 좀 심각하게 들리는데요. 혈액순환이 안 되면 당연히 뭐 영양 공급도 그렇고 노폐물 제거도 잘 안 될 테고 이게 쌓이면 장기적으로는 뭐 뇌기능 저하나 치매 위험까지 간다는 그런 말씀이시군요. 네,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요. 그리고 또 하나, 입호흡은 호흡 패턴 자체도 바꿔버려요. 보통 얕고 빠른 가슴 호흡만 하게 만들거든요. 아, 복시 호흡이 아니라 그냥 얕게 깔짝깔짝 쉬는 거요? 네, 우리 몸의 주호흡근인 횡격막, 이게 제일 큰 엔진인데 이건 거의 못 쓰게 되고요. 가슴 윗부분 근육만 써서 숨을 쉬게 되는 거죠. 그게 또 자세 문제랑도 연결된다고 하셨죠? 그 거북목 자세요? 맞아요. 이것도 흥미로운 지점인데 입으로 숨을 쉬려고 하면 자기도 모르게 기도를 좀 더 열기 위해서 목을 앞으로 쭉 빼게 되거든요. 이게 바로 거북목 자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아,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닌데 그렇게 되는 거군요. 근데 이 거북목 자세가 단순히 보기만 안 좋은 게 아니라 목 주변에 중요한 신경들이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몸을 좀 편안하게 이완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미주신경 같은 것들이요. 이런 신경 통로를 압박할 수도 있어서 전신 건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이 포흡 하나가 정말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네요. 자세까지. 근데 참 이상한 게 한번 입으로 숨 쉬는 게 편하다고 느껴지면 다시 코로 돌아가기가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강연에서도 그 비유가 나오잖아요. 코로 숨 쉬는 건 약간 답답한 국도 같은데 입은 더항이 거의 없으니까 뻥 뚫린 고속도로 같다고. 네네, 딱 그거예요. 고속도로. 그러니까 몸이 한번 이게 편하네 하고 인식을 해버리면 그 습관을 바꾸기가 참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걸 인식하는 것부터가 중요하겠네요. 아, 이 포흡은 원래 비상시에 쓰는 거고 평소에는 코로 숨 쉬는 게 기분이구나 하고요. 네, 맞습니다. 그 인식이 변화의 시작이죠. 자, 그럼 이제 반대로 코로 숨 쉬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코가 우리 몸에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좋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기들은 원래 말 배우기 전까지는 코로만 숨 쉰다고 하잖아요. 이게 진짜 기본적인 설계라는 뜻이겠죠? 코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한다고 강조하시던데요. 네, 정말 그렇습니다. 첫째로 코는 그냥 공기 통로가 아니라 천연 공기청정기이자 가습기 그리고 히터 역할을 다 해요. 오, 복합적이네요. 네, 밖의 공기가 차갑든 건조하든 아니면 먼지가 많든 간에 코를 통과하면서 우리 폐가 가장 좋아하는 상태, 그러니까 적절한 온도와 습도로 조절이 되고요. 또 먼지나 세균, 알레르기 유발물질 같은 것들은 1차적으로 코털이나 점막에서 걸러지는 거죠. 아, 그 필터 기능이요. 그렇죠.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이 최적의 상태로 작동하는 게 보통 체온인 36.5도 정도인데 코가 외부 공기를 이 온도에 맞춰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네요. 입으로 숨 쉬면 이런 과정이 다 생략되고 그냥 바로 폐로 들어가는 거니까 감염이나 알레르기에 훨씬 취약해질 수밖에 없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중요하게 다루셨던 게 후각 기능이었어요. 이거 듣고 좀 충격받았는데 치매, 그러니까 알츠하이머 환자의 90%가 후각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면서요? 네,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입니다. 다른 감각들, 예를 들어 우리가 뭘 보거나 듣는 정보는 뇌 속의 특정 중계 지점, 강연에서는 물류창고에 비유하셨는데 거기를 거쳐서 처리되거든요. 네네. 그런데 후각신경은 그런 중간 과정 없이 냄새 정보가 바로 뇌에서 기억이나 감정을 담당하는 영역으로 직행해요. 와, 직통 라인이네요. 그렇죠. 그만큼 생존과 기억에 아주 밀접하고 중요한 감각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코로 숨을 안 쉬고 입으로만 쉬면 이 중요한 후각 기능을 점점 안 쓰게 되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능이 약해지고 퇴화할 수 있다는 거죠. 이야, 코를 안 쓰면 냄새 맡는 능력도 떨어진다. 이건 정말 생각 못 해봤어요.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신기했던 게 산화질소, NO 이야기였어요. 이게 다른 데서는 안 만들어지고 오직 코로 숨 쉴 때만 만들어진다면서요? 네. 바로 그겁니다. 산화질소 NO라는 건 우리 몸에서 만드는 강력한 혈관 확장 물질인데요. 이게 아주 특이하게도 코 안쪽 공간, 즉 비강에서만 생성이 돼요. 코에서만요? 네. 그래서 코로 숨을 쉬어야만 이 산화질소가 공기랑 같이 폐로 들어가서 온몸으로 퍼지면서 혈관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아까 이포 문제 얘기할 때 혈관이 수축하고 뇌혈류량이 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네.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이 산화질소가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예요. 혈액순환을 개선시키는 거죠. 와, 혈관을 확장시켜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는 건 당연하고 그럼 노폐물 배출이나 영양 공급에도 훨씬 유리해지는 거네요. 이야, 대단한데요, 코가. 그렇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더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데 최근에 우리나라 연구진이 네이처지에 발표한 연구 결과인데요. 네, 어떤 건데요? 뇌 속에 쌓이는 노폐물 있잖아요. 이게 빠져나가는 중요한 통로, 일종의 뇌의 하수도 역할을 하는 림프 배수관을 발견했는데 그 위치가 바로 코 점막 바로 위쪽이라는 거예요. 네, 코 바로 위에요? 뇌 노폐물 통로가? 네, 정말 흥미로운 발견이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코로 숨 쉬는 행위가 단순히 산소를 넣는 걸 넘어서 어쩌면 이 뇌의 창소 시스템을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치매 같은 퇴행성 뇌질환 예방과 코호흡이 직접 연결될 수도 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세상에, 코로 숨 쉬는 게 뇌 청소까지 도울 수 있다니? 이건 정말 생각도 못한 기능인데요.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호흡이 자연스럽게 깊은 복식호흡을 유도한다고 하셨어요. 횡격막 쓰는 거요. 맞습니다. 아까 횡격막이 우리 몸의 큰 엔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가장 중요하고 효율적인 호흡 근육인데 코로 깊게 숨을 쉬면 이 횡격막이 제대로 아래 위로 움직이면서 폐 깊숙한 곳까지 공기를 쭉 밀어 넣어줘요. 깊은 호흡이 되는 거군요. 네. 특히 폐 아래쪽은 중력 때문에 혈액이 더 많이 몰려 있거든요. 코호흡을 통해서 만들어진 산화질소랑 산소를 바로 이 혈류가 풍부한 폐 하부까지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효율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와, 정리해보니까 코호흡이라는 게 뭐 공기 정화, 온도 습도 조절, 후각 유지, 혈관 확장 물질 생성, 뇌 청소 가능성, 거기다 가장 효율적인 복식 호흡 유도까지. 야, 정말 우리 몸의 기본적인 건강 시스템을 제대로 돌리는 핵심 스위치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궁금한 거요. 이렇게 좋은 코호흡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습관으로 만들 수 있냐는 거죠.
특히 잠잘 때 강연에서 제일 강력하게 추천하신 방법이 있었잖아요. 네, 있었습니다. 바로 입 테이핑이죠. 입 테이핑이요? 네. 잠자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입이 벌어지는 걸 막으려고 입술 주변에 의료용 테이프 같은 걸 붙이는 방법인데요. 아마 처음 듣는 분들은 답답하면 어떡해? 숨 막히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부터 하실 거예요. 솔직히 저도요. 그 생각 제일 먼저 들었어요. 밤에 자다가 숨 막힐까 봐 덜컥 겁나는데요. 정말 괜찮아요? 뭐 다른 부작용은 없고요?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 대부분 그렇게 우려하시죠. 그런데 강연에서는 우리 몸의 생존 본능이 워낙 강력해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해요. 만약에 정말로 숨쉬기가 힘들어지면 우리 몸이 알아서 잠에서 깨거나 아니면 자면서 무의식적으로 테이프를 떼어버린다는 거죠. 아, 몸이 알아서 방어하는군요. 네, 그렇죠. 물론 술을 너무 많이 드셨거나 수면제를 복용한 상태에서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겠지만요. 그리고 처음 시도하시는 분들은 아마 자고 일어나면 테이프가 저 멀리 떨어져 있거나 침대 시트에 붙어 있는 경우가 허다할 겁니다. 아, 저절로 떼는군요. 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아직 입 벌리고 자는구나 생각하고 꾸준히 시도하는 게 중요해요. 인내심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테이프는 어떻게 붙이는 게 좋을까요? 처음부터 입을 확 막는 건 좀 부담스러운데 좀 단계적으로 해볼 수 있는 방법 같은 게 있을까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처음에는 테이프를 좀 짧게 잘라서요. 코 바로 밑, 인중에다가 세로로 살짝 붙여서 입술이 그냥 가볍게 닿도록만 유도하는 거예요. 아, 살짝만요? 네. 그러다가 좀 익숙해지면 입술을 살짝 안으로 말고 가로로 붙여보거나 아니면 좀 더 괜찮다 싶으면 십자 모양으로 붙여보고 최종적으로는 입 전체를 가볍게 덮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어요. 오, 단계별로 하니까 좀 안심이 되네요. 그리고 중요한 팁 하나가 테이프 양쪽 끝을 살짝 접어두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자다가 답답해서 떼고 싶을 때 손잡이처럼 잡고 쉽게 뗄 수 있거든요.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죠. 아, 끝을 접어두는 거.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근데 만약에요, 저처럼 비염이 있거나 해서 코가 자주 막히는 사람은 어떡하죠? 코로 숨 쉬고 싶어도 막혀서 못 쉬는 상황인데요. 그것도 정말 중요한 문제죠. 코막힘. 강연에서는 그럴 경우에 옆으로 누워서 자는 걸 권해요. 중력 때문에 위쪽 콧구멍이 좀 열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옆으로 누우면요. 네. 그리고 사실 우리 코는 원래 양쪽이 동시에 뻥 뚫려 있는 게 아니라 한쪽이 일하면 한쪽은 쉬고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활동하는 자연스러운 비주기, 네이질 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비주기요? 처음 들어봐요. 네. 그래서 한쪽이 좀 막힌 것 같아도 자세를 바꾸거나 시간이 좀 지나면 다른 쪽으로 숨쉴 공간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오히려 입을 딱 막아서 코를 억지로라도 쓰게끔 유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코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오, 비주기라는 게 있었군요. 신기하네요. 옆으로 누워 자는 거, 이거 당장 오늘 밤부터 해봐야겠어요. 그럼 입 테이핑 말고 낮 동안에 의식적으로 할 수 있는 노력 같은 것도 있을까요? 그 혀 위치가 중요하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깨어있을 때요, 혀 끝을 어디에 두는지가 중요한데요. 입천장 앞쪽에 우리가 침을 꿀꺽 삼킬 때 혀가 딱 닿는 부분이 있어요. 약간 앞니 뒤쪽 움푹 들어간 곳이요. 아, 네네, 알아요. 거기에 혀 끝을 가볍게 대고 있는 습관을 들이는 거예요. 이 자세가 자연스럽게 기도를 좀 넓혀주고 코로 숨쉬는 걸 도와주거든요. 혀 뿌리 쪽 근육도 좀 강화돼서 코골이 완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혀 위치. 이것도 계속 의식하면 충분히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아까 그 후각 기능 관련해서 의식적으로 냄새 맡기도 있었죠? 네, 맞아요. 그냥 무심코 지나치지 말고요. 예를 들어 음식을 먹기 전에 아니면 꽃향기나 커피향 같은 거요. 잠깐이라도 하고 의식적으로 맡아보는 거예요. 아, 집중해서. 그렇죠. 강연자 비유처럼 그냥 눈에 보이는 것과 내가 집중해서 보는 것이 다르듯이 냄새도 그냥 맡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맡는 행위를 통해서 후각신경이랑 뇌를 계속 자극해주고 활성화시키는 거죠. 훈련처럼요. 일상에서 후각을 좀 더 적극적으로 써라. 이 말씀이시네요.
씹는 행위의 중요성도 강조하셨어요. 그냥 소화 잘 되라고 씹는 거 이상으로요. 네, 음식을 의식적으로 좀 충분히 여러 번 씹는 것, 아니면 껌을 씹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씹는 행위 자체가 침 분비를 막 촉진시키잖아요. 그래서 특히 연세 드시면서 입안이 마르는 구강 건조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고요. 아, 침 나오게 하는 거요? 네. 그뿐만 아니라 씹는 동작 자체가 턱이랑 얼굴 주변의 다양한 근육들, 또 신경 센서들을 계속 사용하고 활성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자극이 돼요. 우리 몸은 안 쓰면 기능이 떨어지니까요. 씹는 것도 운동인 셈이죠. 그렇군요. 마지막으로 자세랑 마사지 이야기도 빼놓을 수 없겠네요. 아까 잠깐 나왔던 거북목 자세. 이게 입 호흡이랑 관련이 깊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북목 자세는 기도를 좁혀서 입 호흡을 유발하기도 하지만 목 앞쪽에 있는 흉쇄 유돌근 같은 근육들을 계속 긴장시키고 아까 말씀드린 미조신경 같은 중요한 신경 통로를 압박할 수도 있거든요. 아, 그 신경 압박이요. 네, 그래서 평소에 좀 바른 자세를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앉아 있을 때 의자 바닥에 손을 깔고 앉아서 어깨가 이렇게 으쓱 올라가지 않게 딱 고정한 상태에서 심호흡을 연습하는 방법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고요. 아, 어깨 못 올라가게요? 네, 그리고 틈틈이 목 주변 근육들, 특히 귀 뒤부터 쇄골까지 이어지는 흉쇄 유돌근 부위랑 얼굴 전체를 좀 부드럽게 마사지해서 긴장을 풀어주는 것도 아주 좋다고 합니다. 네, 오늘 쭉 들어보니까 입 테이핑부터 시작해서 혀 위치, 냄새 맡기, 씹기, 자세 교정, 마사지까지 정말 특별한 도구나 비용 없이 그냥 일상에서 조금만 신경 쓰면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네요. 맞습니다. 아주 간단한 것들이죠. 결국에는 이 입을 다물고 코로 숨쉬는 어찌 보면 정말 단순한 행위가 우리 몸의 기본적인 건강 시스템을 다시 정상 궤도로 돌려놓는 가장 근본적인 건강법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정확히 보셨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입 다물고 코로 숨 쉬는 거. 이게 우리 몸 안에 원래 가지고 있는 자연 치유력, 또 회복 시스템, 그리고 노폐물 제거 메커니즘을 다시 깨우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강력한 행위라는 것. 계속 비상사태, 경보를 울리던 몸을 편안한 휴식과 소화 모드로 전환시키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효과들도 정말 다양했잖아요. 단순히 잠 잘 자는 걸 넘어서 치매 위험 감소 가능성, 전신 혈액순환 개선, 면역 기능 향상, 심지어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문제까지 줄어들 수 있다니 정말 많은 분들이 겪는 불편함인데 이걸 개선할 잠재력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신유상 원장님의 강연 내용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어떤 작은 변화의 시작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입 테이핑이든 혀 위치 신경 쓰는 거든 냄새 맡기나 씹기 연습이든 아니면 바른 자세를 잠깐이라도 의식하는 거든 오늘 당장 시도해 볼 수 있는 것부터 한번 꿀등히 실천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맞아요. 강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딱 기억에 남네요. 하루 성공하면 이틀이 되고 이틀 성공하면 일주일이 된다.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결국에는 건강이라는 큰 선물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어요. 오늘 이야기 중에 그 미주신경이라는 게 잠깐 나왔잖아요. 목을 통해서 쭉 내려가면서 우리 몸의 이완이나 소화, 전반적인 건강 상태 조절에 아주 중요하다고요. 네, 맞아요. 잠깐 언급됐었죠. 우리가 그냥 숨 쉬는 방식이라고 단순하게 여겼던 이 코호흡, 입호흡이라는 행위가 사실은 이 미주신경 같은 자율신경계의 균형이나 뇌기능, 심지어 뇌 속 노폐물 처리 시스템 같은 우리 몸의 아주 핵심적인 시스템들과 얼마나 깊숙이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연결고리가 우리 건강 전반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한번 좀 더 깊이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마 예상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사실들을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